이 방정식을 보라. 복잡하고 신비로우며 아름답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수학적 토대인 슈레딩거 방정식이다. 단순한 방정식이 아니다. 양자 세계의 지도다. 입자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더 흥미롭게는 확률이 현실 자체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알려준다. 이 방정식이 없다면 가장 작은 규모의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무너질 것이다. 이제 이 방정식을 단순히 우주를 이해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확률로 사고하는 기계, 현실 그 자체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기계. 이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주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입니다. 1980년 물리학자 폴 벤니프는 모든 것을 바꾼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디지털 비트 대신 양자역학의 기묘한 법칙을 따르는 미세한 단위인 큐비트로 작동하는 컴퓨터를 상상했다. 그는 이를 양자기계라 명명했으며 이는 오늘날 양자 컴퓨팅이라 불리는 것의 첫 번째 실질적 발걸음이었다. 당시 이 아이디어는 현실보다 공상과학에 가까워 보였다. 컴퓨터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지만 물리학자들이 이를 이용해 양자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려 할 때 난관에 부딪혔다. 문제는 단순히 속도만이 아니었다. 고전적 컴퓨터는 양자 물리학의 기하급수적인 복잡성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 도전은 두 명의 또 다른 천재, 유만인과 리차드 파인만의 관심을 끌었다. 그들은 모두 급진적인 해결책을 제안했다. 양자 시스템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1984년 리처드 파인만의 양자역학에 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찰스 헨리 베넷과 자크 브라살에게 영감을 주어 양자 세계의 기묘한 법칙을 혁신적인 분야인 암호학에 활용하게 했다. 그들은 광자와 같은 입자의 기묘한 행동을 이용해 단순히 안전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해독 불가능한 통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양자키 분배, QKD라 불리는 이 개념은 양자 물리학의 원리를 비밀을 보호하는 실용적인 도구로 전환시켰습니다. 알버트와 캐서린이라는 두 사람이 누군가 일명 엘랏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비밀 메시지를 교환하려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베네와 브라사르의 방법을 사용하면 엘버트는 캐서린에게 양자 상태에 0 또는 1로 인코딩된 정보 비트를 나타내는 광자열을 보낸다. 마법은 양자역학의 작동 원리에 있다. 엘라가 이 광자들을 포착하려 하면 측정 행위 자체가 광자의 상태를 변화시켜 간섭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다. 안전한 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엘버트와 캐서린은 오류 감지를 위해 소량의 광자를 공개적으로 비교한다. 측정 결과가 일치하면 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메시지 암호화에 사용할 수 있다. 일치하지 않으면 키를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는데 어떤 간섭도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계산 복잡성이 아닌 물리 법칙에 의존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며 가장 강력한 양자 컴퓨터조차도 해독할 수 없다. 베네와 브라사르의 연구는 양자역학이 실험실에 국한된 이론이 아님을 입증한 거대한 진전이었다. 이는 기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양자키 분배는 정부 통신에서 금융 시스템에 이르는 민감한 산업 분야에서 이미 사용되며 양자 컴퓨팅으로 향하는 세상에서도 비밀이 접근 불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고전 컴퓨터는 나쁩니다. 아마 그건 너무 가혹한 평가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그들 없이는 우리가 지금의 위치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조차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 세상을 바꾸고 인터넷을 구동하며 인류를 달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역부족입니다. 바로 여기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 자체를 활용해 고전 컴퓨터가 꿈도 꾸지 못할 가능성들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고전적 컴퓨터는 비트,
즉 0과 1의 형태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마치 작은 전등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일련의 과정과 같습니다. 기상 예보 시스템은 대기 데이터를 이진 표현으로 분해하는 방대한 계산 모델을 사용합니다. 온도, 압력, 습도, 바람 패턴이 이진 코드로 변환되는 것이죠. 디지털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이미지는 수백만 개의 픽셀로 기록되며 각 픽셀은 일련의 비트로 표현됩니다. 그들이 수행하는 모든 계산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비트들이 정밀한 패턴으로 전환되는 긴 연속 과정이다. 대부분의 작업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만 입자 시뮬레이션, 최적화 문제 해결, 암호 해독과 같이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이 과정은 극도로 느려진다. 이는 고전적 컴퓨터가 비록 극도로 빠르게 수행하더라도 한 번에 하나의 가능성, 한 번에 한 단계씩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로 정보를 처리하는데 중첩 현상 덕분에 큐비트는 동시에 여러 상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자리 PIN을 추측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고전 컴퓨터는 0002와 같은 가능한 모든 조합을 차례로 테스트하여 정답을 찾을 것입니다. 반면 양자 컴퓨터는 100,000개의 모든 조합을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거의 즉시 정답을 찾아내는 셈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양자 컴퓨터의 놀라운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는 얽힘 현상도 활용합니다. 큐비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큐비트의 상태가 다른 큐비트의 상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호 연결성 덕분에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천재적인 문제 해결사들로 구성된 팀이 즉각적으로 통찰력을 공유하고 완벽하게 협력하여 고전 컴퓨터가 수백만 년이 걸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일 큐비트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새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이는 양자 세계의 엄청난 가능성과의 연결고리입니다. 단 300개의 큐비트로도 양자 컴퓨터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 존재하는 입자 수보다 더 많은 상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원자와 별, 은하를 합친 것조차 중간 규모 양자 컴퓨터의 계산 능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고전 컴퓨터는 화학 반응 시뮬레이션처럼 지수적으로 복잡해지는 문제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불과 수십 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 하나를 계산하는데 전 세계 고전 컴퓨터의 총합보다 더 많은 계산 능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는 여러 상태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이러한 복잡성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약 개발, 재료 과학, 생명체의 기본 구성 요소 이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암호화 문제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고전 컴퓨터는 큰 수의 인수분해 난이도에 의존하는 RSA 같은 암호화 시스템으로 온라인 세계를 보호합니다. 고전 컴퓨터가 이 암호들을 해독하려면 수백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RSA 같은 인터넷 암호 해독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책을 구매하고 결제 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RSA 암호화가 이 정보를 보호합니다.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브라우저가 서점의 공개 키를 사용해 신용카드 정보를 암호화합니다. 정보를 상자에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서점만이 이 상자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즉 자신만의 개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긴 상자가 온라인으로 전송되더라도 서점만이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물쇠를 자세히 관찰하면 열쇠를 만들어 뚫을 방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거죠. RSA의 보안은 큰 소수에 달려 있습니다. 공개 키는 모두와 공유되지만 개인 키는 서점이 비밀로 보관합니다. RSA의 강점은 공개 키로부터 개인 키를 추측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큰 숫자를 두 개의 소수로 분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다음은 그러한 숫자의 예시입니다. 이 거대한 숫자는 단순히 두 소수의 곱입니다. 두 소수를 곱해 큰 숫자를 만드는 것은 쉽지만 그 숫자를 원래의 소수로 분해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RSA 암호 시스템의 핵심 보안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 RSA 2048이라는 숫자는 RSA Security LLC에서 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수분해된 가장 큰 RSA 수는 768비트 길이였으며 여러 대의 컴퓨터에 분산된 2000년치의 계산 능력에 해당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정수 소인수분해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발견한다면 이는 현재 인터넷 보안 프로토콜의 기반을 훼손할 것입니다. 슈어와 알고리즘은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양자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암호학 분야에서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한 이론적 우위가 아닙니다. 사이버 보안의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다. 최적화 역시 양자 컴퓨터가 탁월한 분야입니다. 배송 차량 경로 설정, 항공편 스케줄링, 심지어 혼잡한 도시의 교통관리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 컴퓨터는 최선의 해결책을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양자 컴퓨터는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분석하여 몇 초 만에 최적의 경로를 찾아냅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성능의 문제입니다. 에너지, 시간, 자원을 대규모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놀라운 성능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모든 문제에 대한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일상적인 작업에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설명해 드리죠. 첫째,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고전 컴퓨터에 의존하는 작업들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 확인, 동영상 스트리밍, 비디오 게임, 내 물리 시뮬레이션 실행 등은 명확한 단계별 해결책이 있는 결정론적 문제입니다. 고전 컴퓨터는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데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에 이상적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런 작업들에 대해 지나치게 진보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실용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양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너무 복잡해서 마치 우주선을 타고 식료품점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유용한 경우에도 독특한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나요? 이는 사실이지만 결과를 측정할 때 즉시 완벽한 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확률적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양자 상태가 붕괴되며 관측하는 것은 수많은 가능한 결과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답을 얻기 위해 동일한 계산을 여러 번 수행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해법을 강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설계된 알고리즘 없이는 그 모든 원시적인 양자 파워가 무작위성에 낭비될 것입니다. 취약성 문제도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구성 요소인 큐비트는 극도로 민감합니다. 열, 진동, 심지어 아주 미세한 전작이 간섭에도 쉽게 방해받는 섬세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양자 상태가 붕괴되고 계산이 실패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양자 컴퓨터는 극한 조건, 즉 절대 0도에 가까운 온도와 외부 간섭으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용과 자원이 많이 소모됩니다. 또 다른 장애물은 오류 정정입니다. 큐비트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려면 백업 역할을 하는 추가 큐비트가 필요하므로 유용한 계산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큐비트 수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 1000개의 큐비트가 필요한 문제라도 오류 수정 과정으로 인해 이 숫자가 수백만 개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또한 규모와 가용성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양자 컴퓨터는 수십 개의 큐비트만 처리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퀀텀 AI가 개발한 사이카몰 플랫폼은 주로 암호학 연구에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레게티의 아스펜슨 컴퓨팅 플랫폼은 양자 화학 시뮬레이션 개발과 머신러닝 작업 가속화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양자 컴퓨터가 초기 개발 단계를 거쳐 발전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활용이 가능해지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암호 해독이나 복잡한 분자 시뮬레이션과 같이 우리가 꿈꾸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해결하려면 수천 개, 심지어 수백만 개의 안정적이고 오류 정정 기능이 있는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는 이 이정표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또한 매우 특화된 장치입니다. 큰 수의 인수분해나 최적화와 같은 특정 유형의 문제 해결에는 탁월하지만 범용 기계는 아닙니다. 문제가 양자 역학의 강점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고전 컴퓨터가 더 빠르고 실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 사회를 유지하는 대부분의 작업에 있어 고전 컴퓨터는 여전히 가장 적합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가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특별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잠재력은 기존 시스템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데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를 대체하지 않고 보완할 것입니다. 우주를 이해하거나 신약을 발견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창조하는 등 가장 어렵고 복잡한 과제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능성의 경계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일상적인 작업이 아닌 특별한 임무를 위한 도구입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재생하거나 앱을 실행해 주진 않겠지만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양자 물리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전적인 명언입니다. 비슷한 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양자역학을 처음 접했을 때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 그건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양자역학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만약 그것이 옳다면 그것은 과학으로서의 물리학의 종말을 의미한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것과 씨름해야 했던 것을 후회한다. 가장 뛰어난 지성들조차 이 문제와 씨름해왔다는 사실이 다소 위안이 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혼란이 우리의 기술적 예측이나 철학적 견해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자. 이 거장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수수께끼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물론 그렇다. 최근으로 넘어가 보자. 양자역학은 여전히 우리의 사고를 도전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를 활용해 양자 컴퓨터 같은 강력한 도구를 만들고 있다. 구글은 최근 새로운 윌로우 양자 칩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105큐비트 칩으로 양자 컴퓨팅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 오류 정정 분야에서 거대한 도약을 의미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양자 시스템이 매우 취약해서 아주 작은 방에도 계산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윌로우는 큐비트가 추가될수록 오류 정정 능력을 향상시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실제 사용에 더 신뢰할 수 있고 실용적으로 만든다. 하지만 얼마나 실용적일까? 윌로우는 9분도 채 안 되어 문제를 해결했다. 이건 평범한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해결하는데 우주의 나이보다 더 오래 걸릴 문제였다. 이는 단순히 화려한 실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능은 신소재 설계, 공급망 최적화, 생명 구하는 의약품 개발 등 현실 세계 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 AI은 획기적인 성과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AI의 강점은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딥마인드의 알파폴드가 수십 년간 과학자들을 당혹하게 했던 단백질 접힘 현상을 규명한 것이 그 예입니다. AI는 빠르고 유연하며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작업을 놀라울 정도로 잘 수행합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는 다릅니다. 단순히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AI를 탑재한 기존 컴퓨터조차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처리합니다.
앞서 논의한 중첩과 얽힘 같은 양자역학의 기묘한 원리를 활용해 기존 시스템이 따라잡을 수 없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우위, 퀀텀 애드밴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AI가 양자 컴퓨터의 영역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방대한 데이터셋으로 학습하고 물리학 원리를 통합함으로써 AI는 양자 하드웨어 없이도 종종 유사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딥마인드의 데미스 같은 전문가들은 경우에 따라 AI가 양자 컴퓨터로만 해결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양자 컴퓨터의 실용적 적용 범위는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쪽이 다른 쪽을 대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각각의 차별화된 강점을 찾는 데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탁월하지만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양자 컴퓨터가 더 나은 도구가 됩니다. 경쟁자로 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기술로 인식할 가치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은 문제 해결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함께 과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말 물리학자들은 구글의 사이카모어 양자 프로세서를 이용해 웜홀과 유사한 현상을 시뮬레이션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는 물리적 시공간 터널이 아니었다. 시공간 상의 먼 지점을 연결하는 웜홀이 생성되진 않았지만 이 실험은 이론적 웜홀을 통과하는 것과 유사한 시나리오에서 정보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했다. 이 실험은 양자 역학의 두 핵심 원리인 양자 얽힘과 양자 전송에 초점을 맞췄다. 과학자들은 양자 중력 이론적 틀에서 설명되는 웜홀의 역학을 재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홀로그래픽 원리라는 단순화된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는 우리 우주의 고차원적 현실이 홀로그램처럼 저차원 물리학의 투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프로세서에 양자 상태를 인코딩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알고리즘으로 조작함으로써 연구팀은 웜홀 역학의 이론적 설명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양자 정보 전송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아인슈타인 로젠브리지 모델에 따라 웜홀을 통과하는 정보와 일치하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이 실험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습니다. 이 두 이론은 조화를 이루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실제 웜홀을 생성하지는 않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우주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현상들을 탐구하는 강력한 도구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양자역학의 원리인 중첩, 얽힘, 간섭을 살펴보면 유사점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러한 원리를 활용해 정보를 처리하며 고전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마찬가지로 우주는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동일한 원리로 작동한다. 입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안정된 상태를 가지지 않는다. 양자 시스템은 광대한 거리에서도 순간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결과는 확률에 의해 결정된다. 마치 우주 자체가 순간순간 진화를 계산하는 우주적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듯하다. 의사 출신 과학자 로이드는 우주가 사실 거대한 양자 컴퓨터일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입자 간의 모든 상호작용이 근본적인 계산 연산을 구성한다. 은하계의 운동부터 전자의 스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것이 진행 중인 양자 계산의 일부라는 것이다. 이 관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우주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처럼 선형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대신 동시에 여러 가능성을 고려한다. 우주처럼 양자 컴퓨터는 현실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사이카모어 프로세서 실험은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를 드러낸다. 우리는 우주의 축소판을 창조한다. 이 컴퓨터들은 계산할 뿐만 아니라 우주적 과정을 반영한다. 이는 현실에 대한 극히 상세한 통찰을 제공한다. 우주가 양자 컴퓨터라면 각 입자는 복잡한 계산이다. 양자 컴퓨터는 블랙홀과 우주 탄생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과학의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양자역학은 우주적 과정과 일치합니다. 우리의 기술적 진보는 우주를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합니다. 동전을 던질 때 동일한 순서가 반복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26번. 던졌을 때의 순서 조합은 가시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 수보다 많습니다. 컴퓨터로도 이를 셀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단순화된 모델을 만듭니다. 이는 우리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삶은 복잡하며 컴퓨터는 순서의 일부 조각만 생성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계산 능력을 향상시키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양자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M.